안녕하십니까. 생활 밀착형 뉴스 지향적 투자라는 바른 시연화입니다. 네, 오늘은 MC넥스라는 회사인데요. 여기 이제 CCM 사업이라고 이 컴팩트 카메라 모듈에 대한 이제 사업을 하고 있고, 이제 기존에 좀 이제 이 매출 포션은 이제 스마트폰 쪽으로 많이 됐다가 이제 자율주행 시장이 좀 이제 확대되면서 이제 이쪽으로 이제 매출이 이제 좀 급격하게 좀 늘어나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관심이 이제 갔던 거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회사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스마트폰 관련된 이제 부품을 공급하던 회사인데, 이 회사의 그 어떤 부품들이 자율주행 쪽에도 연결이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사업이 더 확장되는 그런 관련된 기업들에 좀 관심이 많거든요. 그 안에서도 좀 MC넥스는 뭐 지금 시가총액 대비해서 실적이 좀 잘 나오는 편인 것 같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좀 괜찮은 거 아닌가 해서 일단은 한번 관심을 갖게 된 기업입니다. 우선 주가 보면은 뭐 엄청 올랐습니다. 2019년도부터 해서 보면 11,800원 하던 게 지금 뭐 56,000원까지 이제 올랐으니까 거의 이제 5배, 5배가 오른 거죠. 2년 만에 이제 5배가 오른 거고요. 현재 시가총액이 이제 1조를 넘어섰네요. 1조 21억 정도 이렇게 된다고 나오고요. 현재 주가는 56,1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가 그래프 보시게 되면 이제 최근 들어서 작년 아마 한 이때가 11월 넘어설 거예요. 그때 이 2차 전지하고 이제 자동차 섹터 쪽으로 굉장히 좀 주가들이 많이 흐름이 좋았었죠. 그리고 작년도 아마 11월 달부터 이 코스피나 국내 증시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뭐 한 35,000원 가까이 가던 주가가 한 36,000원 가던 주가가 뭐 66,000원 최고가 갈 정도로 몇 달 만에 거의 한 두 배 가까이 이렇게 오르는 기염을 좀 토하기도 했고요. 현재는 조금 이제 1, 2월달 조정이 있었죠. 국내 시장 1, 2월달 조정이 좀 있으면서 지금은 한 56,100원 정도 되는 가격에 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업의 개요 보면 이제 카메라 모듈 쪽 이제 사업을 하고 있고, 이제 이게 뭐 이제 스마트폰, 휴대폰 카메라 모듈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 카메라 모듈 이쪽에 또 이제 사업이 확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또 뭐 기타 사업에는 이제 생체 인식 모듈하고 뭐 영상 관리 뭐 시스템 뭐 이런 것도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우선 모바일이 가장 커요. 모바일은 이제 이 개로 보시면 전체적으로 뭐 카메라 모듈, 뭐 구동계 생체 인식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절대적으로 이제 카메라 모듈이 이게 100만 원 단위이기 때문에 9,739억을 한 거죠. 9,739억 정도를 하고, 전체가 이제 모바일 쪽에서 뭐 1조 1,460억 정도를 이제 2020년도에 매출이 나왔던 거고, 자동차는 한 1,533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출 총계는 한 1조 3,113억 정도의 매출을 했고, 중요한 것은 여기 매출 비중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 2018년도에서 19년도로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게 되죠. 한 번 정도 점프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일단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2020년도는 이 스마트폰이 생각보다 많이 좀 안 팔렸거든요. 그래서 매출이 어떻게 보면 원래는 더 성장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성장을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제 생각에는 2021년도에는 대부분의 이제 스마트폰 이런 관련된 그런 부품 업체들은 좀 실적들이 조금 더 잘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 자율주행 쪽이죠. 자율주행 쪽은 2020년도에 작년도에 1171억 정도의 매출을 올렸는데 2020년도에는 이제 1533억 정도로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굉장히 좀 많이 성장을 할 거라서, 이게 이 회사의 어떻게 보면 이제 주가를 밸류에이션을 주는 이제 포텐셜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입 원가를 제가 좀 봤는데, 매입 원가 부분에서 이 뭐 ISP, 세미컨덕터라는 회사 쪽 외에 몇 군데서 하는데, 요 부분은 계속적으로 이제 단가가 좀 상승하고 있죠. 2018년도에 이제 2,843원인데 현재는 9,257원까지 이렇게 ISP 부분이 올라와 있고, 이제 센서 부분도 뭐 2018년도에는 뭐 2,162억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회사에서 매입을 하는 거니까 돈을 지불하는 거겠죠. 지금은 5,692억으로 거의 센서를 매입하는데 돈을 가장 많이 쓴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요걸 보면서 이 코아시아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여기도 이제 상장이 돼 있어요. 국내 증시 시장에서. 여기가 오히려 좀 더 관심이 조금 가게 돼가지고, MC넥스가 조금 이제 좀 이거 자료를 한번 찾아보다가 살짝 힘이 빠지긴 했는데, 왜냐면 여기 결국 이제 코아시아 외에 몇 개 이제 회사들을 통해서 MC넥스가 이 센서를 매입을 할 텐데, 이 매입하는 이 센서의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간다고 하면 결국 이제 코아시아가 좀 좋아질 수 있겠다는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가격 변동 추이도 보면은
이 가격 단가죠. 예, 단가도 보면 아까 얘기했던 ISP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예, 3,748원 하던 게 7,093원까지 올라갔고, 센서 부분도 1,856원 하던 게 2020년도에는 3,276원으로, 이 센서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원가에서 이 코아시아에서 만약 납품을 받는다 그러면은 굉장히 이 MC넥스가 돈을 많이 주는 거죠. 돈을 많이 주고 있고, 이 개당 이 센서의 단가도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코아시아가 조금 이거 보면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이 밸류체인이죠. 자유주행에 어떤 관련된 밸류체인 회사를 찾다가 또 스마트폰에서 좀 넘어가는 그 회사를 찾아보다가 그게 이제 이 MC넥스였는데, MC넥스 밑에 또 이제 그런 밸류체인으로 또 이제 코아시아라는 회사가 있는 거죠. 근데 아마 변동성이 이 MC넥스보다도 이 코아시아는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전장 기업으로 만약 앞서 있는 게 뭐 현대차라고 하면 현대차가 뭐 1배짜리의 그런 주식 상품이면은 MC넥스는 이제 레버리지 2배라고 보시면 되고, 코아시아는 거의 레버리지 3배 정도 될 수 있을 정도로 변동성도 심하고, 만약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아마 체크를 좀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사업 부문별 매출 자료인데, 우선은 뭐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제 휴대폰 매출이 가장 절대적이고, 2018년도에서 19년도로 넘어가는 사이에 거의 이제 점프업을 한번 했죠. 점프업을 한번 하고, 자동차 사업 같은 경우는 뭐 꾸준히 늘고 있고, 2020년 들어서 한 500억 정도가 더 늘은 거죠. 더 늘어나고, 뭐 기타 상품은 아직까지는 큰 매출 비중은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따로 뭐 언급을 많이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원래는 더 매출이 더 나왔어야 되는데 성장을 해서 2020년도에 그 스마트폰이 생각보다 많이 안 팔렸을 거거든요. 올해 아마 좀 더 많이 팔린다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뭐 2021년도에는 요거보다 더 높은 이 초록색의 스마트폰, 휴대폰 매출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자동차 매출도 충분히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1조 한 3천억 정도, 3,137억을 했다 그러면 올해는 얼마 됐지 솔직히 밸류에이션 전체 매출액을 좀 내긴 힘들지만 한 300억 이상은 더 하지 않을까 뭐 예상 뭐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증권사 리포트나 그런 걸 좀 보시면은 좀 나오거든요. 예측시나 이런 게 좀 나올 수 있으니까 아마 찾아보시면 그런 게 나올 거고, 뭐 1억 한 6천 정도 뭐 예상만 해도 괜찮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근데 올해 잘 팔지는 분기별로 매출 보고 나온 걸 좀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부문별 매출을 좀 상세하게 보면은, 이 휴대폰 매출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19년도에서 크게 변동이 없고, 뭐 2분기 때 좀 많이 떨어졌죠. 2분기 때는 좀 많이 떨어지고 4분기 때도 많이 떨어지고, 왜냐면 2020년도 3분기에 이 스마트폰이 신제품이 보통 출시가 되잖아요. 이제 뭐 갤럭시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3분기 때 신제품도 출시가 되기 때문에 이때 또 매출이 또 나왔다가 그 위에 조금 한번 빠진 건데, 아마 지금 1분기에 이 스마트폰이 많이 좀 팔렸다고 해요. 그리고 이 MC넥스의 주요 이제 거래처는 삼성전자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가장 많은 매출 비중을 좀 가진 게 아마 삼성전자고, 또 자동차 쪽으로 이제 현대모비스거든요. 그래서 그 두 업체의 실적을 같이 보면서 요 MC넥스의 이제 실적도 좀 유추를 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그래프로만 보시면은 뭐 휴대폰 사업이 작년도에 분기별로 조금 이제 좀 줄어들었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죠. 크게 이제 성장 못한 거. 그에 반해서 그냥 자동차 쪽이죠. 자동차 이 모듈 쪽, 이쪽 부분은 뭐 꾸준하게 2019년도 4분기 이후부터는 좋게 나오고 있죠. 분기별로 매출이 꽤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기별 지난해 대비해서 파란색 이제 성장률이거든요. 분기별 동년 같은 분기에 얼마 정도 했는지 비교를 해보면은 뭐 충분하게 뭐 20% 이상 지금 상승하고 있고, 더 상승률이 좀 커지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마 자동차 쪽도 올해 굉장히 좀 잘 나올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기타 상품도 기타 상품 좀 어느 정도 뭐 굳이 언급을 크게 안 하겠습니다. 뭐 매출액이 여기 지금 1조가 넘는 회사인데 한 50억 정도 분기별로 돼서 한 200억 이하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서 크게 언급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이제 아까 상황에서는, 아까 여기 보시면은 이 2018년도에서 19년도에 한번 점프하는 모습이 보이죠. 매출이 한번 점프를 했는데, 그 이유가 이 스마트폰이 굉장히 많이 또 이제 판매 2배가 늘어난 거죠. 근데 그렇게 있었던 이유는 2019년도에 그 유상증자 하면서 시설 자금으로 좀 투자를 받았어요. 이제 베트남에 MC넥스 이제 베트남에 좀 투자를 받았거든요. 2019년도에 6월에. 그리고 또 한번 유상증자를 2020년 11월 18일에 더 큰 규모로 했죠. 그러니까 시설 자금 투자를 2019년도에는 이제 129억 정도를 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 354억을 했는데 이걸 다 유상증자로 다 한 거예요. 예, 다 했는데도. 그래서 아마 그 생산 능력이 조금 더 이제 늘어날 거라고 이제 저는 예상을 하고, 21년도에는 그래서 이 늘어난 생산 이 생산 능력이 아마 늘어나서 매출이 아마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에 매출이 작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휴대폰 부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단위 개수죠. 예, 단위 개수가 이제 뭐 1억 4,400개 정도 됐는데 2019년도에 이제 2억 400개까지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만큼 매출을 더 올릴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자자금이 또 투자가 됐기 때문에 2021년도에도 계속 이게 생산 능력이 늘어나는지 분기 보고서를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보면서 늘어나면서 얼마만큼 또 생산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제 실적이 더 잘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 MC넥스는 지금 전방 사업앱에서 뭐 스마트폰 쪽도 그렇고 자율주행 측은 더 좋고요. 그러니까 매출이 잘 나오고 있고 제품을 생산하는 대로 그래도 판매가 좀 잘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작년도 같은 경우 매출이 이렇게 늘었죠. 휴대폰 부품이 늘다가 2020년도에는 이제 좀 부품 개수인데 이게 좀 떨어졌죠. 왜냐하면 2020년도에 그 제품의 생산이 좀 줄어들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동차용 부품 같은 경우 꾸준히 지금 늘고 있죠. 그래서 2020년도에는 한 460만 대 정도까지 올라온 거죠. 그 정도까지 단위가 좀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따로 문제가 되는 뭐 전환사채나 뭐 이런 그 부채에서 좀 주식으로 이제 전환될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뭐 유상증자는 이미 증자하면서 자본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따로 지금 뭐 CB나 뭐 BW 등 뭐 그런 신주인수권 부사채나 전환사채 등이 만기가 돼서 다시 주식으로 넘어올 만한 그런 희석될 만한 물량은 없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제 재무제표에서 이제 자산하고 이제 부채를 한번 보시면은 자산은 한 4,534억이고 부채 총계는 한 2,005억 정도, 이 정도 되고 있고요. 그리고 유동자산이죠. 유동자산. 그러니까 1년 이내 사업 기간 안에 사업 기말, 그러니까 1년 안에 도래하는 그 유동자산에서 2,381억 정도에서 유동 부채인 한 1,804억 정도 이렇게 빼면은 한 유동 뭐 자산이라고 해야 될까? 유동화 할 수 있는 자금은 한 연말에 한 576억 정도 현금으로 뺀 금액입니다. 576억 정도. 그래서 뭐 굳이 이렇게 돈이 지금 뭐 연말 될 때까지 위험하진 않다는데, 하나는 뭐 올해도 만약에 뭐 여기 한 대로 뭐 354억이었으니까 뭐 올해도 만약에 또 해마다 투자를 이렇게 계속 하는데 정말 전방 사업이 좋아서 또 유상증자를 하거나 또 뭐 투자를 한다 그러면 돈이 좀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 또 유상증자가 또 다 이렇게 먹힌다고 하면 좀 그런데 잘 통하거든요. 그러니까 유상증자가 잘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자본에는 아마 연말 돼도 크게는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본이 막 필요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손익계산서 중요하겠죠. 이제 수익인데 작년 대비해서 2020년이 1조 3,113억으로 매출은 더 많이 올렸거든요. 매출을 더 많이 올렸죠. 작년도는 1조 2,677억인데 작년도보다 매출을 많이 올렸는데 매출 원가가 좀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매출 원가랑 주로 벌 게 이제 판관비, 판매관리비하고, 그래서 요거 두 가지 빼가지고 영업이익 얼마나 났나 그거하고, 그리고 뭐 기타 영업외 뭐 수익이나 뭐 비용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단기 순이익을 본다 그러면 요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랑 단기 순이익이 2020년도는 매출에 비해서 더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영업이익이 5%밖에 안 되거든요. 순이익은 3%.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9%, 7%가 더 좋았는데 이 이익률이 떨어진 경우는 판관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비용이 더 줄어들었거든요. 매출 대비해서. 그렇다면 원가가 문제였던 거죠. 원가가 작년도 대비해서 작년은 한 85% 정도를 유지해줬는데 올해는 뭐 90%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뭐 이 영향이 아까 잠깐 우리 함께 봤던 이 센서 부분하고 뭐 ISP 이런 부분들이 좀 금액이 좀 오르고 있잖아요. 뭐 이런 부분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또 하나 제가 이제 확인을 뭐 정확히 해보지 못했지만 우려점이 우리가 판매 가격이 깎일 수도 있거든요. 개당 판매 가격이 또 깎일 수도 있으니까 이게 이 MC넥스도 결국은 뭐 이 현대모비스나 아니면 삼성전자 이런 그 대기업들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CR이라는 CR 리스크라고 하는 이제 코스트 컷, 코스트 컷이 혹시 뭐 되지 않을까? 코스트 컷은 이제 뭐 볼륨을 뭐 대기업에서 많이 넣으면서 가격을 더 꺾거나 아니면 경쟁을 붙이거나 뭐 이렇게 가격 단가를 조정해가지고 이 판매 가격 자체가 이제 우리가 이제 대기업에 우리가 공급하는 MC넥스가 공급하는 그런 가격이 만약 깎인 건 아닌가, 좀 그게 좀 의심이 되는데, 뭐 그 원가 이게 비율이기 때문에 뭐 아마 뭐 두 가지 중에 영향을 좀 줬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밸류체인 회사가 조금 힘든 게
이 판매하는 이 공급가가 이제 코스트 컷을 당할 수도 있고, 원가가 또 많이 올라서 이 순이익단이 많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이익에 또 제조사들은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순식간에 또 뭐 영업이 확 줄어들거나 뭐 마이너스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MC넥스보다 아까 얘기했던 코아시아는 그런 게 더 변동성이 더 심할 거고요. 왜냐면 MC넥스에서 가격을 결국 뭐 대기업에서 깎아서 받았다고 하면 뭐 코아시아 쪽에도 요청을 할 수도 있고 막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뭐 이런 우선순위는 뭐가 될지 모르죠. 이제 코아시아는 뭐 가격을 계속 올리고 있어도 판매가 가능한 업체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MC넥스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면서 느낀 게, 뭐 자금이 제가 있어도 큰 돈을 못 넣을 것 같아요. 이렇게 회사는 굉장히 잘 될 것 같고 매출은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약간 그런 리스크가 자꾸 있으니까 원래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좀 이제 진짜 돈을 벌려면 진짜 이 전방 사업이 열려 있는 회사에 이렇게 과감히 투자하고 장기를 투자했을 때 진짜 이제 10배라고 하잖아요. 여기도 벌써 이제 5배 가까이 오른 회사니까 좀 그런 걸 봐야 되는데, 자꾸 그런 게 이제 머릿속에 자꾸 고민으로 남다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코스트 컷이 되거나 뭐 동종 업계에서 나가서 뭐 가격 비딩 때문에 막 뭐 이게 좀 뭐 리스크가 생기지는 않을까 뭐 이런 게 많아서 좀 그냥 이 진짜 MC넥스는 이거는 좀 이제 초보 투자자 분들이 진짜 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거 계속 리포트도 많이 해야 되고 관련 자료도 이제 메인으로 뭐 보통 많이 안 뜨니까 뭐 대기업들은 뭐 기사들이 많이 나오지만 뭐 그렇게 우리가 직접 찾아보지 않는 이상은 잘 안 나오니까요. 그래서 조금은 좀 쉽지 않은 그런 투자 회사일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이런 쪽으로 조금 이제 잘 파가지고 좀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게 막 5배까지 오르고 이런 큰 수익을 또 누릴 수가 있겠죠. 또 한번 보시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원가 들어갔던 이유가, 이제 원가 부분 한번 좀 자세하게 볼 건데, 원가 부분에서 들어가는 부분에서 이제 재고자산 매입이죠. 결국은 이제 뭐 아까 얘기했던 이제 매출 원가가 이제 매입하는 데서 늘어났는데, 아마 그렇다면 이제 아까 코아시아나 이런 그 부분들이 좀 올라왔기 때문에 센서 부분들이 가격대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도 이 매출 원가에 좀 영향을 줬다라고 이제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요거죠. 아까 얘기했던 ISP랑 뭐 센서, 특히나 이제 센서 부분이 좀 금액대가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이게 1조 하는 회사인데 거의 진짜 이 센서가 5,692억까지 이게 지금 원가가 들기 때문에 많이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이 코아시아 가격이 많이 또 한 번 더 오른다고 하면은 MC넥스는 또 다시 이 영업이익단의 이 원가 부분으로 많이 이렇게 조절이 올라가거나 떨어지는 거에 따라서 이 MC넥스의 어떻게 보면 이제 수익성이 좀 이제 판가름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대성충당금 뭐 이런 것도 되게 깔끔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수금도 많이 없고 전체 채권 대비해서 뭐 작년도 그래서 이제 설정 충당금도 0%로 잡고 지속적으로 이게 줄어들고 있어요. 대선 충당금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결국은 이제 미수금에서 이제 일부 정도로 해가지고 대선 충당금으로 받아서 이제 로스로 처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잘 처리가 좀 되고 있다. 그래서 이 MC넥스의 뭐 회계팀이나 이 그 크레딧 부서가 좀 잘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건. 그리고 재고자산 현황인데, 이 재고자산 회전율인데, 회전율은 일단 뭐 빠른 게 좋은 거겠죠. 왜냐면 그만큼 재고가 한번 들어오면 뭐 일단 들어왔던 재고가 창고에 쌓이지 않고 15번 정도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빨리빨리 늘어날수록 더 이제 물건이 잘 팔린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요때 이제 공장 증가하면서 또 물건도 재고자산도 더 빨리 회전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분기별 사업보고서 나오면 이것까지도 계속 체크해야 돼요. 재고자산들이 잘 팔리고 있는지도. 그래서 오늘은 그 MC넥스라는 이제 회사를 잠깐 봤는데, 중간에 보다가 이제 코아시아 때문에 살짝 김이 좀 빠지긴 했는데, 좀 쉬운 회사는 아닌 것 같고, 지속적으로 뭐 분기별로 리포트를 계속 봐야 되고, 하지만 매출은 올해 분명히 작년도보다 잘 나올 거라는 예상을 들어서, 현재 이 회사의 주가 그래프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MC넥스가 한 1조 21억이잖아요. 그리고 현재 뭐 올해 이제 예상이 한 뭐 2019년도에 영업이익 한 1131억 했고, 올해도 이제 1000억 뭐 넘어가겠다고 이제 보시게 되면은 뭐 10배밖에 안 되는 거죠. 10배밖에. 거의 밸류에이션 10배밖에 안 되고, 거기다 자율주행까지 이제 얹어 있는 회사인데, 근데 문제는 아까 얘기했지만 요게 이렇게 깎였던 이유가 이게 절반으로 줄어들었잖아요. 영업이익이 지금 보시기에는 좀 크게 할까요? 크게 해서 보시면 영업이익이 한 592억까지 이제 떨어졌는데, 작년도 매출은 거의 뭐 더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아까 그 원가가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가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올라온다 그러면은 뭐 올해 1억 이쪽은 이제 1조 한 5,178억 정도 예상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된다 그래도 요거보다 조금 더 낮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그리고 약간 리스키할 수도 있다라는 좀 생각 들고, 꾸준히 뭐 매출 늘고 아마 하고 있을 거고, 아까도 지속적으로 유상증자하면서 뭐 베트남 쪽으로 증설하는 부분 파악해야 되고, 그다음 재고자산 얼마나 회전하고 있는지 그 부분하고, 제일 중요한 건 그 아까 원가죠. 원가가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다면 오히려 MC넥스보다 코아시아, 여기 이제 코아시아라는 이제 회사인데 3,197억이어서 여기가 아마 탄력성은 더 많겠죠. 여기가 왜냐면 똑같은 걸 팔아도 지금 뭐 MC넥스로도 납품을 하고 있는데 그 센서가 가격을 더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회사가 오히려 더 원가가 계속 상승한다 그러면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2021년도에는 한 245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네요. 여기는 영업이 정도. 그래서 오늘은 뭐 이 정도까지 잠깐 이거를 봤고, 그래서 지금은 조금 그런 기업에 좀 관심을 좀 가질만 한 것 같아요. 이런 스마트폰 사업을 하고 있다가 이제 자율주행이나 뭐 어떤 신규 사업, 지금은 뭐 자율주행이나 전기차에 관련된 그쪽에 사업이 열려 있으니까 엄청 큰 시장이 오니까 그쪽으로 이제 도약을 하고 넘어가는 그런 좀 기업들, 상장사 기업들을 좀 찾아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 그런 회사가 시총 대비해서 뭐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굉장히 잘 나오고 뭐 재무 상태도 안정적인 회사를 좀 찾으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럼 오늘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